송현이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는 11일 송현여고 고3 수험생 213명에게 간식 꾸러미를 전달하며 수능 합격을 응원했습니다. 제29회 달성군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가 지난 11일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군은 지난 9일 호림강나루공원과 대명유수지 제방일원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가한 2024 억새물결 맨발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18회 달성군 장애인 한마음 축제가 지난 12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 희망봉사단과 지역병원이 함께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서 무료 급식 및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지난 12일 호텔 아젤리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가 지난 12일 대구시 달서구 웨딩비엔나에서 2024년 경상권 1터 나눔 허그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2024 전파로 연결되는 세상 미래과학 전파 체험 페스티벌이 지난 14일 국립대구과학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의회 박원규 의원과 달성군 의회 신다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구립 합창단 제31회 정기연 주회가 11월 22일 저녁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한소리 뮤지컬 적벽이 오는 11월 22일에서 24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펼쳐집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1월 1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송현이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추진위원회는 12일 송현여고 고3 수험생 213명에게 간식 꾸러미를 전달하며 수능 합격을 응원했습니다. 이 행사는 송현이동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송현이동 우리마을 교육나눔이 송현여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 대박 선물 상자를 배달한 지도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213명의 수능생을 위해 송현이동에 거주하는 5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 마카롱도 만들고 선물 상자도로 만들어 송현여고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박 나세요. 2024년 수험생 모두 파이팅! 송현이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파이팅! 송현이동 우리마을 교육나눔 활동 감사드립니다. 애들한테 이렇게 수능 맞이해서 선물도 주시고 저희 학교에 이렇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해마다 좋은 행사 치러줘서 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송현여고 3학년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여정의 끝이 보입니다. 모두 이때까지 열심히 했던 그 노력의 결과를 충분히 보상받는 수능이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송현이동 관내 유일한 고등학교인 송현여고 수험생들을 위해 관내 청소년 50명이 정성스럽게 마카롱을 만들어 꾸러미에 담았고 이를 송현여고에 전달하며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런 걸 다 만들었는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진짜 맛있게 잘 먹고 힘내서 수능 만점 받을게요. 얘들아 사랑해. I love you. 고마워. 제29회 달성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11일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농촌지도자 달성군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농업인의 날 기념일을 맞이해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에 놓인 달성군 농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힘차게 도약하는 달성농업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비롯한 김은영 달성군 의의장, 유관기관단체장, 농업인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애양심으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향토의 명예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 화원읍 김홍진 씨를 비롯한 농업인 18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부대 행사로는 도시농업, 농산물 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촌지도 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전시 부스 및 신기종 농기계, 스마트팜, 우리쌀 소비 촉진 홍보 부스를 운영해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김상국 농촌지도자 달성군 연합회장은 이번 행사는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농업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됐다라며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농업인들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 농업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달성농업이 다시 한번 힘찬 도약과 함께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9일 호림 강나루공원과 대명유수지 제방 일원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가한 2024 억새 물결 맨발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 주관하고 달서구와 달서구의회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맨발 걷기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 함께 걷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에게는 대회 로고가 새겨진 타월과 함께 맨발 걷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리폼해 만든 신발 주머니가 제공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걷기 행사 시작 전 달서구청 태권도 시범단의 품새 및 격파 공연이 펼쳐져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눈을 가리고 나무 송판을 격파하는 시범이 이어지자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며 시범단의 용기와 실력을 응원했습니다. 맨발 걷기 대회는 경품 추첨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내빈 소개, 개회사를 차례로 진행한 후 몸풀기 준비 운동을 통해 본격적인 대회의 막을 열었습니다. 징 소리가 울리자 참가자들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알록달록한 단풍이 물든 공원을 지나 가을 갈대와 억새밭을 따라 걷기 시작하며 건강과 즐거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걷기 대회 코스는 호림 강나루공원에서 출발해 대명유수지 제방을 지다 다시 호림 강나루공원으로 돌아오는 순환 코스로 달서구는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탄소 제로 그린시티 달서구라는 친환경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맨발 걷기 대회를 통해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가족과 친구, 이웃들과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18회 달성군 장애인 한마음 축제가 지난 12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함께 나눈 희망복지, 행복한 화합의 큰 잔치라는 슬로건으로 치러진 이날 행사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및 관내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와 기념식, 유공자 표창,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공자 표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물고 화합하고자 장애인의 재활 의욕 고치,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 및 자립의지 제고 등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게 수여됐습니다. 이날 달성군수 표창에는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에서 조리사로 근무 중인 이미옥 씨 등 5명이, 국회의원 표창에 김선욱 달성군지회 후원회장 등 3명, 군회장 표창에 광법봉사회원 이건옥 씨 등 3명, 그 외 수상자 등 총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오늘 축제가 서로 화합하고 소중한 마음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달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일 희망봉사단 및 지역병원이 함께 월배장애인 재활복지센터에서 무료급식 및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달서구지회가 주최 주관했으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의료 봉사를 펼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희망봉사단은 김경숙 단장을 중심으로 가정주부들이 모여 결성된 봉사단체로 매월 둘째 주 화요일과 넷째 주 목요일 지역병원과 단체 등의 후원을 통해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구의원도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며 따뜻한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봉사단 김경숙 단장입니다. 저희 희망봉사단은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20년째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쉽지 않지만 많은 후원을 해 주셔서 앞으로도 오래도록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지역 한방병원은 2022년부터 분기마다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약 5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혈압 및 혈당 측정과 건강상담을 받았습니다. 저희 병원 임지병 100여 명은 22년 개원 후 지역에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무료 진료 봉사를 하여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진료 봉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봉사단과 함께 무료 급식 봉사로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봉사단과 함께한 이번 봉사활동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나눔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지난 12일 호텔 아젤리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나눔과 복지로 행복한 달성을 주제로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 의장, 군의원, 달성군 사회복지 시설장 및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 14명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2부 행사에서는 기념특강으로 세바퀴 전희택 대표의 사회복지 현장의 기후위기 대응법과 와그리드 민지선 대표의 에코가방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복지가 빛나는 달성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해주신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앞으로도 복지가 튼튼한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가 지난 12일 대구시 달서구 웨딩 비엔나에서 2024년 경상권 일터 나눔 허그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경상권 전체를 아우르는 대규모 취업 지원 행사로 진행됐으며 경북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경북서부지소 등에서 120여 명의 보호 대상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23개의 고용희망 업체가 참여해 현장에서 직접 면접을 진행해 단순한 채용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력서 작성부터 사진 촬영, 구직 클리닉, 법률 상담에 이르기까지 취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동문 지부장은 반기별로 진행되는 이 행사가 보호 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가교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보호 대상자들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우리 출소자들 자립 기반을 위한 허그 박람회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에도 우리 이 출소자들을 위한 건전한 사회 복지를 위한 그런 뜻에서 이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출소자분들의 자립 기반과 또 사회 건강한 사회에 나와서 또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에서 또 많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법무보위원들과 한 24, 5개 업체가 허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소자들께서 좋은 직장과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벌써 한 4번째, 5번째 정도의 참여 업체로서 현재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출소자들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그 근무자들이 근태나 기타 업무적으로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사회의 빠른 복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제 눈에도 보였기 때문에 또 양질의 근로자를 여기서 또 발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자주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업체들이나 기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출소자들의 편견을 조금 없애주시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대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앞으로도 반기별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며 보호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2024) 전파로 연결되는 세상 미래과학 전파체험 페스티벌이 지난 14일 국립대구과학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전파관리소와 국립대구과학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는 지역사회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 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1주년을 맞아 군위호령 초등학교 전교생을 국립대구과학관으로 초청해 미래과학 전파체험 페스티벌을 실시했습니다. 미래과학 전파체험 페스티벌은 과학적 원리 이해를 바탕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일상 속 다양한 전파체험 행사와 대구전파관리소, 전파감시 차량 및 국립대구과학관 전시관 등 견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전파로 연결되는 세상을 주제로 한 플라잉볼 만들기, 블루투스 스피커 조립 등 과학키트 조립과 휴대용 무전기 교신 등 다채로운 체험으로 구성돼 참가한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KCA 경북본부 유선준 본부장은 지역사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ESG 경영활동을 적극 추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전파관리소 김희원 소장은 전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오늘 같은 전파체험 행사를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 7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중학생들에게 왕규 형님이라고 불리고 있는 살아있는 태극기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정부가 신한올 3, 4호 원전 허가를 함에 따라서 탈원전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원자력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8대 때부터 탈원전을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원전 산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계속 발언해 왔습니다. 오늘은 달서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지구의 가열화 현상으로 올여름은 몹시도 더웠습니다. 아침은 물론이거니와 한낮에도 20분 정도의 거리를 늘 걷고 있는 저는 올여름 더위가 얼마나 더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길 가다가 노약자와 어린 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한여름에 지붕도 없는 무계형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일은 참으로 고역스러운 일입니다. 기상청에서는 폭염 시에는 저 아스팔트보다 버스 정류장이 더 뜨겁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월성 1, 2동 버스 정류소 현황을 보게 되면 총 72군데인데요. 그 중에서
44군데는 지붕이 있는 유계형 정류장이고 28군데는 지붕이 없는 무계형 정류장입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월성 푸르지오 후문 뒤편에 있는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그 정류장은 푸르지오 주민뿐만 아니라 삼령 에듀파크 주민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태양도 비바람도 막을 수 없는 무계형 정류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재 달서구의 버스 정류장은 대개는 유계형 정류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유계형 정류장은 눈비는 막을 수 있지만 추위와 더위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정류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2021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 중 일부를 4군데의 스마트 정류장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계명대학교 정문 맞은편, 용산역 2번 출구, 용산 내거리 2, 그리고 수목원 삼성 레미안 1차 아파트입니다. 제가 수목원 삼성 레미안 1차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보니까 일반형 유계 정류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원하고 쾌적하고 완전한 시설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월성동에도 스마트 정류장을 설치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 월성 2동 행정복합센터, 월성 4단지 대군행 앞, 푸르지오 측문 옆, 월성 2편안 측문 옆, 청국화 측문 옆, 이 5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청국화 옆 정류장은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정류장 이용자 수보다 더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월성동을 차별대하는 건 아니겠지만 형평성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 이곳에 스마트 정류장을 설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린 학생과 노약자가 사용하는 공영 정류장인 이 정류장을 하루빨리 스마트 정류장으로 전환시켜서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지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의 적극적인 교통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달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 신다로 의원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변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계절의 흐름을 벗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이상 고온 현상, 갑작스러운 폭우 등이 나타나고 환경 변화의 징후들이 우리 일상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함께 모색해 보는 10월이 되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에 처한 양봉 산업현실과 우리 군의 양봉 농가 지원 및 육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봉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와 각종 바이러스 등의 피해로 양봉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벌꿀 생산량은 최근 이상기후 영향과 최근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병충해 발생, 꿀벌 사라짐 현상 요인이 더해져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참외, 수박, 토마토 등 특수작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들 작물의 결실을 위해 꿀벌의 수분 활동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벌통에 곰팡이균 등으로 인한 꿀벌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봉 기술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개별 농가가 벌통 관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달성군에서는 양봉 사료, 친환경 벌통, 자동 채밀기, 말벌 퇴치 장비, 병해충 구제 약품 등의 지원과 벌통 관리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벌을 비롯한 곤충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수재배 농가의 개화 및 농약 살포 시기를 고려한 최적 벌통 이동 모델 개발과 이동 양봉에 필요한 기능성 벌통 지원 등의 경영 개선을 위한 연구 지원 방식의 도입 등을 통하여 가수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양봉 농가의 미론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상호 상생적 발전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양봉 농가의 다양한 수입원 확보 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양봉 업자들을 위한 기술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더 많은 양봉업자가 혁신적인 사육 방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양봉 산물 가공을 통한 응용 상품의 종류가 450종이 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꿀벌 용량 변경, 석티꿀 판매 등 작고 단순한 변화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소비자 관점에서 양봉 산물을 해석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광고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가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봉 산업은 단순히 한 부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꿀벌을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꿀벌의 폐사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비단 양봉 산업뿐만이 아닙니다. 꿀벌은 양봉 산물 생산과 함께 가실 수정의 매개로 가치를 지니고 있어 개체수 감소는 특수작물, 과일, 꽃, 산업에서의 피해도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로만 탄소제로보다는 피부로 와닿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양봉 산업은 우리의 미래와 환경을 지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산업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서구립 합창단 제31회 정기연주회가 11월 22일 저녁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1991년 창단 이후 달서구립 합창단은 지역 문화예술을 대표하며 활발히 활동해왔고 찾아가는 음악회와 같은 사회적 기여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창단 33주년을 맞아 가을의 정취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합창곡들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지휘자 김상충의 지휘 아래 피아노 이지영, 드럼 손주영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함께 무대를 꾸며 풍성한 음악적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별히 테너 이현과 샹송 가수 무슈고의 특별 출연이 더해져 더욱 다채로운 무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판소리 뮤지컬 적벽이 오는 11월 22일에서 24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펼쳐집니다. 삼국지를 기반으로 한 이 작품은 9개의 넘버와 판소리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파격적인 연출과 모던 댄스를 결합한 역동적인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초연부터 참여해온 정우봉 연출, 김봉순 안무감독을 필두로 신창열 음악감독, 유미리 소리지도가 창작진으로 구성되었으며 23명의 배우들이 선보이는 폭발적인 합창과 국악기 양악기가 어우러진 음악으로 관객을 전장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입니다. 고전의 재해석을 넘어 새로운 창작의 길을 여는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 마을을 지키는 도토리단, 질생단원 대상 자살 예방 및 환경교육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5일과 8일 양일간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질생단원, 즐거운 생활 지원단 102명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환경교육을 통합한 마을을 지키는 그린달서라는 주제로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달서구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교육을 기획했습니다. 교육 대상은 질생단원 102명이며 이들은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 및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대구시 노인 일자리 참여자로 연초부터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생명사랑 지킴이 도토리단, 도움을 주고 토닥여주는 리들로 이촉배 업무 수행 중 자살 등 위험신호 감지 시 전담기관 신고, 주기적 안부 확인 등 다양한 자살 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일부에서는 이웃을 지키는 우리로 생명사랑 지킴이 활동 안내 및 참여 소감, 운영평가를 진행하여 활동 방향, 소감 등을 나눴습니다. 2부는 그린달서를 지키는 우리를 주제로 해 제로웨이스트 환경 교육 및 EM 샴푸바 만들기 프리사이클 체험 활동을 실시하여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관심을 고취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천동 우리 모두가 지구 지킴이 올바른 분리배출 교실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 진천동이 지난 10월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내 다양한 분리배출 홍보존과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교실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진천동은 청사 내 분리배출 체험존과 올바른 분리배출 대형 벽보를 제작해 생활 속 놓치기 쉬운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보다 알기 쉬운 환경을 조성 중입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와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동영상, 대형 홍보물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하고 아름답게 세천교 야간경관 명소로 재탄생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달성군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야간경관 명소화 첫 번째 사업으로 지난 10월 세천교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세천교는 다사읍 세천리와 매곡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고 산책로와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야간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외 조명시설이 없어 다소 어둡고 밋밋했던 세천교가 이번 사업을 통해 생동감 넘치고 안전한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금빛 달성이라는 주제로 세천교에 LED 미디어바 조명을 설치해 다채로운 빛을 연출하였으며 설치된 야간 조명은 일몰 후부터 23시까지 운영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확대 설치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확대 설치했습니다. 달성군은 사업이 1억 원을 들여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해 사고 위험이 높은 4곳 부지면 화산리 1106-2번지 인근 228m 구간, 다사읍 매곡리 1516-1번지 는 76m 구간, 하원읍 사문진로 321 인근 406m 구간, 육아읍 테크노 상업로 95 인근 330m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연결형으로 시공된 펜스가 여름 폭염을 견디지 못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극한 폭염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열성이 강화된 소재의 독립형 펜스를 시공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무단횡단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에 설치된 펜스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제1여상 달서시장 상인들과 함께 제달패 축제 개최 및 후원금을 전달한 소식입니다. 대구 제1여자 상업고등학교는 지난달 11일 달서시장 상인들과 함께 제달패 제1여상 달서시장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지역사회화의 상생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로 제1여상과 달서시장이 협력해 푸드트럭과 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제달패 축제는 제1여상과 달서시장이 함께 기획 운영한 행사로 학생들이 직접 푸드트럭의 메뉴 선정, 운영 및 홍보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습과 협업을 통해 상업적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푸드트럭과 플리마켓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제공된 쿠폰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축제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시장과의 협업으로 상업활동의 본질을 체험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수익금 190만 7,500원은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후원금으로 전달됐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책임감을 키워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혜원 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빈초 대구 보훈요양원에서 전교생이 위문 공연을 진행한 소식입니다. 대구 하빈초등학교는 지난 1일 대구 보훈요양원에서 나라를 위해 일하신 어르신들과 요양원 직원들을 위하여 특별한 공연을 펼치는 교육과정 나눔회를 운영했습니다. 하빈초는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구미래학교로 2학기의 주제를 바탕으로 예술활동이 융합되는 주제 중심 예술융합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학년별로 다양한 공연 형식의 결과물을 만들고 위문 공연 전날인 10월 31일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교내 교육과정 발표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나눔회를 통해 학교 인근의 지역사회에서 다시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교육과정 나눔회 위문 공연을 통해 보훈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께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음악과 춤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연으로 예술활동을 통해 여러 세대가 어울리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일수 교장은 학생들의 배움이 즐거움이 되고 즐거움이 다시 나눔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교육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미혼 남녀 20명을 위한 이색 만남 프로그램 아로마 향기 가득 아로하 데이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로마 테라피 체험과 데이트를 결합한 행사로 참가자들은 1대1 로테이션 대화와 커플 레크리에이션 등의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가 자격은 달서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25세에서 42세 사이의 미혼 남녀이며 신청은 12월 1일까지 달서구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아동 가족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편 달서구는 2016년에 결혼 장려팀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만남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59개 기관과 함께 잘 만나보세 뉴 새마을 운동을 통해 결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망 멘토링 봉사단은 2007년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3,000팀이 활동한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멘토와 저소득 및 다문화 청소년 멘티가 1:1 결연을 맺고 학습 지도와 정서 지원, 진로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공유회는 한 해 동안 활동한 멘토들을 격려하고 우수 멘토링 사례를 발굴해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우수 멘토 표창과 사례 발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특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멘토링은 중요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과정이라며 이번 공유회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강서 소방서는 11일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에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 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강서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구는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주관한 2024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96억 원을 투입해 구지 농공단지 내 4층 규모의 청년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청년 문화센터에는 구내식당, 편의점, 피트니스 센터, 다목적 홀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기숙사와 라운지도 마련됩니다. 최재훈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과 근로자 정주 여건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구는 11일 열린 제15회 출산장려의 날 기념식에서 저출생 우수 사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달성구는 꿈을 꾸는 아이들, 꿈을 주는 달성군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대구시 최초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전액 무상 지원과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영어교사 파견 등 혁신적인 보육 정책을 펼쳤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